그것은 무채색의 하늘과 구분이 되지 않았고 그 속에 기아 막하기, 적성을 비롯한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중순양함 2척, 경순양함 1척, 구축함 9척, 잠수함 3척으로 이루어진 기동부대가 마치 바다의 짐승들처럼 도사리고 있었다. 나구모 주이치 중장은 기아 마카기의 항교에 서서 출항 명령을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두려움, 사명감,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투명한 고독감. 작전명 아이치 1A시, AI 작전. 진주만 기습.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 날아가는 비밀이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기동부대의 승무원들은 대부분 작전의 목표를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단지 중요한 훈련이라는 말만 들었다.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할 사람만 알면 된다. 전쟁에서 비밀은 생명이다. 아카기의 비행갑판에서는 비행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이들이었다. 제로센 조종사 스기우라 다케시, 삼포무는 자신의 기체 동체를 손으로 어루만지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어쩌면 기도였을지도 모른다. 23살, 나라현, 내량현, 출신. 집에는 부모와 여동생이 있다. 어머니는 출발 전날 밤 손바느질로 만든 천을 주었다. 천 안에는 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다. 무사히 돌아오라는 뜻이었다. 출항 신호가 울렸다. 기동부대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히토카프만의 차가운 물을 가르며 거대한 함선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나구모는 쌍안경을 들어 함대를 바라보았다. 장엄했다. 그리고 슬펐다. 이것이 전쟁이다. 나구모는 생각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것들을 한데 모아 가장 먼 곳을 향해 가장 파괴적인 목적으로 떠나는 것, 이 광대한 바다 위에서 이 함대는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그 작은 함대가 얼마나 큰 폭풍을 몰고 올 것인가? 기동부대는 북방 항로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갔다. 무전 침묵. 항적 속어. 세상은 이 함대의 존재를 모른다. 그리고 세상이 알게 될 때 이미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있을 것이다. 워싱턴. 국무부 장관실. 코어델 헐. 국무장관은 일본 대사 노무라 기치사부로, 야촌 길삼랑, 와 쿠루스 사부로, 내서 삼랑와 마주하고 있었다. 11월 26일, 미국 측의 최종 제안 이른바 헐노트가 전달되는 날이었다. 헐노트의 내용은 냉혹했다.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의 일본군 전면 철수, 왕징웨이, 왕조명, 정권과의 관계 단절, 삼국동맹의 실질적 폐기,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의 목록. 노무라 대사는 서류를 받아들며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해군 제독 출신의 노신사로 평화를 원했고 외교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쿠루스가 말을 잘랐다. 받아보겠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헐은 두 일본인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보부에서 일본의 암호 전문을 해독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협상의 실패를 시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을 의미하는가? 어디서? 언제? 노무라가 일어섰다. 그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헐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체념이었다. 이 노예교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방문이 마지막임을.
두 대사가 물러난 후 헐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양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각하, 협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는 육군과 해군의 차례입니다. 제5장 돌아, 돌아, 돌아. 1941년 12월 7일, 일본 시각으로는 12월 8일 오전 7시 49분. 아카기 함상에서 발진한 제1파 공격대의 지휘관 후치다 미소, 연전미진웅, 중전은 오아후 섬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항구에는 전함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진주만은 일요일 아침의 평온함 속에 잠들어 있었다. 완전한 기습. 후치다는 직감했다. 그의 가슴이 뛰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순간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에게는 감상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 후치다는 신호총을 들었다. 한 발 발사. 혼선이 생겼다. 어뢰 공격 부대가 먼저 돌입하는 대신 급강하 폭격 부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고 있었다. 7시 53분. 후치다는 무선으로 타전했다. 돌아, 돌아, 돌아. 기습 성공. 그 세 글자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 진주만 상공의 뇌격기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수평선을 향해 어뢰들이 날았다. 그리고 첫 폭발이 일어났다. 기암 애리조나, USS 애리조너. 탄약고의 직격탄이 명중했다. 굉음, 화염. 1177명의 승무원 중 1177명이 그 자리에서 진주만의 하늘이 검은 연기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적 방어망이 없는 하늘에서 일본 항공기들은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공격을 계속했다. 전함 오클라호마, USS 오클라호머가 전복되었다. 웨스트 버지니아, USS 웨스트 버지니어, 네바다, USS 너베더가 불길에 휩싸였다. 진주만 기지의 미군 수병들은 일요일 아침 잠에서 깨어났다. 어떤 이는 조식을 먹다가, 어떤 이는 편지를 쓰다가, 어떤 이는 갑판에서 일광욕을 즐기다가 그 평화로운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죽음이 쏟아졌다. 20대의 수병 제임스 워커는 폭발 소리에 갑판으로 뛰어나갔다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불타는 전함들, 비명을 지르며 뛰는 동료들, 그리고 우길기를 달고 초저공 비행하는 비행기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다. 옆에 있던 동료가 쓰러졌다. 피 워커는 본능적으로 그를 끌어안았다. 부상이 심했다. 워커는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것이 전쟁이었다. 아무런 선언도 없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삶에서 죽음으로, 평화에서 전쟁으로 던져지는 것, 한순간이 정과 후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공격은 두 파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파, 제2파. 총 353기의 항공기가 오아후 섬을 공격했다. 2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미국 태평양 함대는 초토화되었다. 전함 8척이 격침되거나 대파되었고 항공기 188기가 파괴되었으며 2,403명의 미군인이 전사했다. 후치다는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공격을 지휘했다. 그의 비행기에도 여러 발의 총탄이 박혔지만 기적적으로 생還했다. 아카기로 귀환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타들어가는 진주만을 내려다보았다. 승리. 완벽한 승리. 그러나 후치다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허망함이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시작된 전쟁은 반드시 끝난다.
그 끝이 어디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도쿄 황거에서는 그 시각 어전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 대한 선전포고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천황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방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완전히 알지 못했다. 도조 총리는 어전에서 물러나 관저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12월의 도쿄는 찬바람이 불었다. 은행나무 잎은 이미 모두 떨어지고 없었다. 드디어 시작되었다. 그것은 승리의 탄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패배의 탄식도 아니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말이었다. 라디오에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본영 발표. 제국 6해군은 오늘 서태평양에서 미 영 양국과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군악대의 팡파르가 터졌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왔다. 어떤 이들은 환호했다. 진주만 기습 성공의 소식이 전해지자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압박에 짓눌려왔던 억압감이 한순간에 폭발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모든 이가 환호한 것은 아니었다. 후지타 노인은 라디오를 끄고 정원으로 나갔다. 겨울 국화꽃은 아직 몇 송이가 남아 있었다. 그는 꽃 앞에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그 자신도 알지 못했다. 사치코는 남편 요이치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가 없었다. 눈물에도 소리가 없을 때가 있다. 가장 깊은 슬픔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에필로그.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다. 면 거인 목각. 워싱턴, 백악관. 12월 7일 오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격 소식을 전화로 받았다. 국무장관 헐에 이어 전쟁장관 스팀슨, 해군장관 녹스로부터 연이어 보고가 들어왔다. 루스벨트는 말이 없었다. 그의 표정을 그날 곁에 있었던 비서 그레이스 툴리는 이렇게 기억했다. 대통령은 놀란 것 같지 않았다. 다만 어떤 거대한 무게를 등에 지는 사람처럼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이튿날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루스벨트는 말했다.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으로 기억될 날입니다. 미국은 선전포고했다. 의회는 단 한 표의 반대만을 남기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 각성은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의 결말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이 소식을 기암 위에서 들었다. 진주만 작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버렸다. 그 거인은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태평양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나의 아침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나기까지는 1364일이 걸렸다. 그 사이에 수백만의 인간들이 죽었다. 그들은 일본인이었고, 미국인이었고, 중국인이었으며, 필리핀인, 한국인, 호주인, 그리고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민족들이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도 인류에게는 없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다. 전쟁은 언제나 인간이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인간만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폭풍의 서막은 내려졌다. 이제 무대 위에는 역사라는 이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배우들은 장군도 수병도 외교관도 시민도 자신이 배우임을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것이 역사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제1권환 제2권 폭풍의 도래로 이어짐. 역사 노트 및 주요 인물. 주요 실존 인물.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야마모토 이소로쿠 3본 56 1884 1943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진주만 공격 작전의 입안자. 미국 유학과 주재관 경험으로 미국의 국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역설적으로 그 지식이 그를 기습작전의 설계자로 만들었다. 1943년 솔로몬 군도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에 격추되어 전사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도조 히데키, 동조영기, 1884, 1948, 제40대 일본 내각 총리 대신 겸 육군 대신. 태평양 전쟁 개전을 결단한 인물. 전후 A급 전범으로 기소되어 도쿄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나구모 주이치, 남운충일, 1887, 1944, 제1항공함대 사령장관으로 진주만 기습작전을 직접 지휘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 4척을 잃는 참패를 당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후치다 미스오, 연전미 진웅, 1902, 1976, 진주만 공격대를 지휘한 해군 항공장교. 전후 기독교로 개종하여 평화운동가로 활동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허즈번드 킴멜, 허즈번드 이 킴멜, 1882, 1968, 진주만 공격 당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 직위가 해제되었으며 군 생활 말년과 이후 생애를 예방 실패의 책임 논쟁 속에 보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코델헐, 코어델헐, 1871, 1955, 미국 국무장관. 일본과의 최후 협상을 담당했으며 이른바 헐노트로 알려진 최후 통첩에 가까운 요구안을 일본 측에 제시했다. 1945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주요 사건 연표. 1941, 7, 25, 미국, 일본의 인도차이나 진주에 대응해 석유 수출 전면 금지 및 자산 동결. 1941, 10, 16고노의 후미마로 내각 총사직. 도조 히데키 내각 성립. 1941, 11. 오어전회의에서 대미 개전을 11월 말까지 외교적 해결이 안 될 시 결행키로 결정. 1941, 11. 26 해토로우 섬에서 기동부대 출항. 동시에 미국 측 헐노트 전달. 1941, 12. 1. 이어전회의에서 대미 개전 최종 결정. 1941, 12. 7. 미국 시각 12. 8. 일본 시각 일본 기동부대 항공기 353기 진주만 기습 공격. 돌아 타전. 미국 태평양 함대 전함 8척 격침 대파. 미군 전사자 2403명. 1941, 12. 8. 미국 의회 일본의 선전포고 결핵. 루스벨트 대통령 치욕의 날 작가주 루스벨트 대통령 치욕의 날 연설. 태평양 전쟁 공식 개전. 작가주 본 작품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들의 대화와 심리 묘사는 역사 기록, 회고록, 증언을 바탕으로 하되 소설적 상상력을 더하여 재구성하였다. 후지타 겐조, 사치코, 스기오라 다케시, 제임스 워커 등은 당시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허구의 인물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의 이야기다. 역사는 위인들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이 소설은 그 이름 없는 이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다.